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졸리실 텐데요.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저는 고향이 여수입니다. 아까 여수에서 오셨던데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근무하는 곳이 이제 진해 해군사관학교인데 저는 제 집에서 항상 충무공 동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연구실에 나가면 연구실 너머에 충무공이 계셔가지고 항상 충무 이순신이 저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고 오늘 발표의 기회를 또 얻게 된 것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게 이제 부여된 주제가 충무공 이순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꾸려볼까 하다가 충량지가라고 하는 그 서사에 이 이순신의 아들들이 매개가 되고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 이순신 학술 세미나에 또 초빙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는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480주년 행사가 아산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저희 학교에서도 충무공 학술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학교를 잠깐 들렸다 나왔는데 학교에서도 생도들이 충무공 동상 앞에서 이순신의 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가면서 저는 이 479년, 480주년, 481주년 이렇게 연례적으로 이순신을 현창하고 선양하고 그리고 추념하는 이런 행사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창이나 선양이 어떠한 시대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왜,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가를 되새겨보는 시간으로서 본 발표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 같고요. 앞서 정준 선생님께서 글자가 잘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 잘 안 보이시죠? 예, 조금 더 크게 해올 걸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석사 논문을 이순신 현창을 가지고 썼는데 제가 그 논문을 쓸 때 조금 의문을 가졌던 것이 공부하기 전에는 항상 조선시대에도 이순신이 똑같은 강도로 항상 주기적으로 뭔가 현창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물론 이제 국가적 차원의 현창이긴 하지만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직후에 5년 뒤에 선무 1등 공신으로 체푼이 되었고 자 여기서 반세기가 흐른 뒤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충무공 시호 있죠. 그 충무공 시호가 반세기가 지난 인조대에 증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이순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 충무공 전서가 편찬된 것은 또 그로부터 150년 뒤, 그러니까 1.5세대 이후에 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현창, 대대적인 국가 현창 사업이 일어나게 된 어떤 계기, 배경 이런 것들을 조금 고찰해 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선행 연구 성과와 흐름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대부분 이순신 사후부터 근현대에 이순신 현창의 통시대적인 추이를 고찰하는 연구가 가장 먼저 나왔고 그 속에서 시기별로 혹은 왕대별로 이순신 현창 사업의 구체적인 배경이나 과정 그리고 특징 그리고 그 시대적 함의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하는 후속 연구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병행해서 충무공 가승이라든지 이충무 전서와 같이 이순신 현창과 관련된 여러 이제 문헌 기록들을 검토한 연구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 덕분에 자세한 내용들은 본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신에 대한 현창이나 기억의 전승 양상이 전체적으로 이제 조망될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연구의 초점이 이순신 개인에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일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 연구로서 이순신의 친가, 오늘도 이제 사실 다 맞닿아 있는 내용인데 친가, 외가, 처가와 같이 혈연 집단이나 혹은 이순신이 함께
근무했던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연구들이 또 진행이 되었고요. 자, 이럼으로써 이순신 현창이나 선영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주변 인물 그리고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들도 속속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순신 현창 담론 그리고 그것이 현대적으로 어떻게 변용되고 변주되었는지까지 최근 연구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의 아들들을 어떤 단순한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이순신 현창 서사의 매개이자 주체로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논지이고요. 이순신 현창 서사를 개인 영웅의 전기가 아니라 가문과 기억의 구조로 확장해서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과 틀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순신의 어떤 다섯 아들들과 그 후손들은 이순신 현창 서사의 직접적인 기획자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후대에 이제 반복적으로 이순신을 소환시켰고 이순신 현창 서사의 이런 정당성이라든지 설득력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구심이 됩니다. 덕수의 시 정전공파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7대 이변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7대 이변 그리고 9대 이거 할아버지까지 문반 관료로서 아주 성공한 아마 이제 그 전에 발표에서 조금 나왔지만 사실상 정전공파 이제 인물들은 문반 관료들을 배출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순신을 기점으로 충무공파 인원들은 대다수가 이제 무반 관료로서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 성과도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선조대 이순신을 기점으로 문반에서 무반가로 이제 전환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정조대에 가장 많은 문과 합격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 이후에 살펴볼 내용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족보에 나타난 이순신과의 문과 합격자는 통상 이 적자계통 첫째 이회계통이 114명 그리고 둘째 이하계통이 151명으로 나와 있고 기타로 서자인 이훈과 이신이 각각 문과급제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럼 다섯 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적자는 상주 방씨 소생으로 첫째 이회, 둘째 이열, 그리고 셋째 이면이 있고요. 그리고 서자계통으로는 이훈과 이신이 있습니다. 해주 오씨 소생이 되겠습니다. 이 각각의 활동을 살펴보면 장남 이회, 차남 이열, 삼남 이면 모두 임진왜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회와 이열은 임진왜란 시 이순신의 막하에서 이순신을 시위하는 임무를 수행하였고요. 그리고 다 잘 아시다시피 이면 같은 경우는 정유재란 때 왜군과 전투 과정 중에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1605년에 모두 선무 원종공신으로 노군이 되었고 이 각각의 그 기능 혹은 역할이 좀 다른데 첫째는 이순신 현창의 공간 기반을 아산에 이제 마련한 것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게 좀 재미있습니다. 둘째 이열은 인조연간에 이순신 현창의 매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이순신에 대한 기억의 증언을 조정해서 하게 되는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이면은 사실상 이제 왜군에게 이제 죽임을 당함으로써 뭔가 이 충절 실천의 초기 서사를 형성하고 또 사실상 이순신의 인간적 고뇌와 슬픔, 그러니까 아들을 먼저 이제 떠나 보내는 그 이면이라는 인물은 국가를 위해서 충절을 다했지만 아버지보다 먼저 이제 떠남으로써 효를 다하지 못하는 어떤 이 충과 효 사이에 미묘한 어떤 그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인물이 이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자 이훈과 이신은 아까 이제 정지수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1624년 이거라는 당시에 안현전투에서 반군에 의해 이훈이 사살되었고 서자 이신은 아까 사촌형, 그러니까 종형인 이완과 함께 여기서 이제 병기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 정지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조대 이순신 재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충무공 시호를 어떻게 해서 받게 됐느냐를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사료가 많지 않아서 이거를 이제 정합적으로 풀어내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아주 높은 개연성을 찾아냈습니다.
1631년 인조와 이원익의 대화, 그러니까 승정원 일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문입니다. 근데 이 원문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조가 이 선조대의 이 병농분리, 원래는 조선이라는 국가는 병농일치에 의한 군제를 운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민이 농사를 짓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창과 칼을 들고 와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선조가 아마 훈련도감 들어보셨을 텐데,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이른바 전투를 전문으로 하는 장번 급료병을 채택하면서 이제 뭔가 병과 농이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병농 분리가 외적의 침입에 의한 방어에 아주 전투력을 높일 수 있지만 하나 우려된다. 뭐가 우려되냐? 반란이 자주 일어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원익이 이순신과 둘째 이열을 언급합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되게 뜬금없는 맥락으로 이게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게 왜 그런 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서자 이훈과 이신, 이 두 명의 서자가 각각 1624년과 1627년 당시에 순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은 당대 연대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조대에 가야 확인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이 당대에는 이제 확인되지 않지만 대신에 이순신의 적자인 차남 이열을 등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충운부 도사에 제수된 시점이 1628년, 그러니까 이 사건들 직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충운부라고 하는 기관이 지금의 보훈부입니다. 공신과 공신의 자손들을 이렇게 이제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것인데,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이열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을 등장시켜서 이순신 현창의 노드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하나 더 이제 뒷받침되는 것이, 그 바로 뒤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외란 때 이순신이 곧 죽게 되자 이열이 붙들어 안고서 흐느꼈다. 그러자 이순신이 적과 대적하고 있으니까 삼가 발상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뜻이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열은 일부러 발상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전투를 독려하였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임진왜란 관련 기록물들을 보면, 이순신 전사 후에 상황을 수습하고 전투를 지휘하고 주도했던 인물 중에 이열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카 이완이나 첫째 이회에 대한 내용은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 이열에 대한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는데, 여기 보시면 승정원 일기, 이때 당시에 승정원 일기가 영조 연간에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영조 22년에 이제 보수를 하는데, 조보 같은 걸 모아가지고 다 불타 없어진 것을 다시 이제 복원을 하는데, 재밌게도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영조대도 이순신 후손들 그리고 그 가문을 대대적으로 현창했던 시기입니다. 물론 뭐 없는 내용을 뭐 지어서 하진 않았겠지만 이런 사소한 어떤 그 조금의 변형이 이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종합을 해보자면 인조 제위 초에 반란이나 전란이 발생했고 이순신 서자가 순절을 했습니다. 서자들이. 그리고 이순신과 현창의 실질적 매개이자 주체로서 이 적자 둘째 아들 이열. 왜 이회가 아니고 이열이냐? 이때에는 이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인 이열을 매개자로서 이제 등용을 하고, 그것도 이제 충운부에 등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변형이라고 좀 얘기했는데, 이 기억을 변형적으로 이렇게 형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병자호란까지 겪은 후에 1643년 이순신에게 충무라는 시호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 개연성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그 이순신이 충무라는 시호를 받을 때 그 택당 이식이
시장을 쓰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란지충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란, 그러니까 반란이나 그러니까 내란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죠. 혹은 전란에 죽음으로써 이제 충을 다하는 이것을 이제 또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기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거로부터 150년 뒤에 또 한 번 대대적으로 이순신이 소환되는데 이때는 이제 영조의 어떤 정치적 배경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영조 4년에 1728년에 무신란이 일어납니다. 2인자의 난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노소론의 당쟁 속에서 소론과 남인의 강경파 일부가 합세해서 무신란을 일으킵니다. 영조를 상대로 왕위를 이제 찬탈하려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충청 병사가 바로 오대손 이봉상이었습니다.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신란의 주요 무대가 경상도와 충청도예요. 만약에 이봉상이 여기서 반군에 호응해서 거기에 굴했으면 영조도 사실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봉상이라고 하는 인물이 반군에 회유당하지 않고 오히려 꾸짖으면서 내가 충무공의 자손이다. 너희가 날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봉상의 숙부였던 이순신의 직계 사세손인 이홍무 역시 반군의 회유에 굴하지 않고 순절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기점으로 영조는 뭐 이순신 가문뿐만 아니라 이 충량가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왕입니다. 그 클라이막스를 찍었던 게 정조인데요. 그 전에 정조는 충량지가에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현창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그리고 그 후손들을 묶어서 이제 가문 단위로 현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그것이 바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이제 있는 아산 현충사에 그 이봉상을 이제 배양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충량지가 형성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하자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영조 제2초에 반란이 발생했고 이순신 적자계통에 이봉상과 이용무가 순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과의 거듭되는 이 충절의 실천이 결국 충절의 세습적 구조를 형성했고 그것이 이제 가문 단위 현창이 시작된 어떤 발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저는 충량지가의 형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근데 영조는 이제 본인이 직접 사제문도 지어서 내리고 물론 이제 정조도 그 정도를 조금 더 심화하긴 하지만 그런 움직임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가장 이제 활용점정이 바로 정조입니다. 정조는 아예 충량가, 충량지가, 충가, 충량후예, 충량자손 이런 용례들이 정조대에 처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신경을 쓰는데 첫 번째는 이 충신의 집안에서 전승되어 오는 이른바 이제 이순신 가문 같은 경우는 충무공 가승 이 사가의 기록을 모아서 집대성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편찬을 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 충량지가의 가문을 직접 선정해서 국가적 행사에 참여시킵니다. 이게 이제 이 오른쪽에 제가 AI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에는 이 조정 신하들도 모두 다 참석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 정치 무대로서 이 대보단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는 이 충무전서를 이제 발간하면서 나는 그 이순신의 충을 숭상하고 이 공훈에 보답하며 무공을 정리하고 충렬을 드러내는 뜻에서 이것을 발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국왕정조가 내탕을 하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편찬 과정 중에 이게 지지부진하면 담당 간원을 불러다가 이렇게 질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무공전서가 만들어질 때 보시면 여기 이 두 개가 재밌는데 하나는 이 무신란 일주갑을 강조하면서 이런 대목들 그리고 이 사실 난중일기라고 이제 제목 붙여진 것도 기존의 이제 일기 친필본이 충무공전서로 이제 간행되면서 이제 이름이 붙어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아예 다른 것들 다 지우진 않았지만 실제로 조정을 비판한 내용이라든지 상관이나 동료를 불만, 그러니까 동료에 대한 불만 이런 내용들이 삭거됩니다. 즉
충신의 표상 그리고 전범화 작업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반란 사건에서 이것과 이제 연계되는 건데 순절한 이순신가의 아들 그리고 후손들을 그 이충홍 전서에 추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번째, 자, 요거는 대보단에 배양할 여러 신하들의 목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1796년에 정조가 이제 주도로 만드는데, 자, 여기서도 재밌는 것이 이 보면은 이 특교 참반제가라고 해서 특교에 의해서 거기 그 국가적 행사에 참반할 수 있는 여러 가문들을 선정해 놨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른 것은 여기 송시열입니다. 1787년에 송시열은 노론의 영수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존주대의를 몸소 실천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뭐 그 의리를 담지했던 인물인데, 그 인물이 먼저 이렇게 참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가문과 임경옥 가문, 이따 토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1793년에 특교로 이제 참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쪽으로 이제 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열의 어떤 가치 평가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먼저 스포를 조금 해드리면, 이 두 가문이 이른바 반란에서 반군과 싸우거나 혹은 이제 그 회유에 굴하지 않고 순절해서 혹은 이제 저항해가지고 그 의를, 충의를 혹은 충절을 직접 실천했던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정조대에는 이 이순신을 비롯한 충신이나 충량지가 현창이 본격화되었고, 충절의 계보를 국가적 차원에서 문집이나 대보단이라는 이 정치, 국가 의례 장치를 이용해서 이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가가 충량지가의 표상이자 이 전형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맺자면, 저는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이순신 현창을 개인이 아니라 이 가문 차원으로 이제 확장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순신에 대한 기억의 형성과 전승 과정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의 충절 개념도 사실 그냥 우리가 충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시기별로 미묘한 어떤 층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려는 어떤 시작점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충량지가의 서사의 역사적 의미를 도출해 보고자 했는데, 사실 이것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 매년 이제 연례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즉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학술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금 더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족한 발표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